톱 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형수 욕설. 저희 제작진들은 점잖아서 형수 욕설 원본 이렇게 욕설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욕설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들의 그 평균적인 정서의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다. 형수 쌍욕입니다. 여러분, 쌍욕과 욕설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 아시지요? 이런 못된 놈 그래도 욕설, 이런 나쁜 놈 그래도 욕설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한 거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분명하게 입에 참아 담을 수 없는 쌍욕 이 정도 표현을 해야 맞는 겁니다. 욕설, 저 말은 잘못된 표현이다. 원본 거리에 울려 퍼졌다. 부산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괜찮다. 공직선거법 200 몇 조에 기계 맞느냐 이렇게 유권 해석을 의뢰를 했죠. 민주당 의원이. 그러자 선관위가 거기 정확하게 대답을 한 겁니다. 선거법 위반 아니다. 단 이 녹음 파일을 원본을 전부 다 틀어라. 부분적으로 발췌하거나 편집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전체를 다 틀면 위법이 아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위법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녹음 파일 들어보셨어요? 우리 전 대표님 들어보셨어요? 그냥 웃지요. 뭐. 여기 욕설 여기 방송해도 돼요? 우리 이 스튜디오의 대표님이 하면 안 된답니다. 제가 이렇게만 얘기하면 우리 점잖은 시청자들께서는 절대 안 믿을 그런 거가 그냥 정말 진실에 접근을 못하는 겁니다. 안타까워 죽겠네. 이거 어떡하지? C, X, 년 거의 세 글자 C, X년 이건 얌전한 욕이에요. 얌전한 욕이에요. 형수의 이름이 박인복. 그 형님이 이재선 고인이 되셨죠. 이재선 형님의 부인은 형수님 아닙니까? 그분 여성 이름이 박인복. 그 형수한테 CX년이라는 욕을 제가 세다가 그냥 중간에 말았는데요. 제가 생각만 해도 10번 이상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칼을 얘기합니다. 칼, 흉기. 신문 방송에서는 다 흉기라고 얘기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정확히 한 글자로 얘기했어요. 그거를 어디를 찢는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찢어버리겠다. 그래서 요즘 여러 정치판에 여러 막말이 오고 갈 때 찢는다라는 말 자꾸 쓰지요. 특히 여당 쪽 후보를 이제 공격을 할 때 찢는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거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알아들으실 겁니다. 아마 요즘 연예 쪽에서 그런 공연물 쪽에서 어떤 정말 관객들을 잡아 흔들어 버리는 그런 멋진 공연이 나오면은 무대를 찢었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무대를 찢었다 보니까 좋은 말이더구만. 전 관객을 그냥 감동의 도가니로 사로잡았다 할 때 무대를 찢었다. 가령 저희 TV조선에서 임영웅이 나왔고 개인 콘서트를 해가지고 그냥 관객들이 이렇게 되면은 임영웅은 이날 무대를 찢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살아생전에 이런 말을 입에 올리실 경우는 꿈에도 없으시고 아마 들을 기회도 아마 단 한 번도 없을 그런 욕설입니다. 그런 욕설이 11분 27초를 계속 듣다 보면 1분 57초쯤에 나옵니다. 지금 유튜브에 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유포하는 것은 이 녹취 11분 27초짜리를 유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해가지고 지금 11분 27초짜리 떠 있습니다. 이 방송 끝나고 나면 한번 들어보시죠. 아마 중간에 끄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몸서리가 쳐집니다. 몸서리가.
깨시연이라고 있는데요. 깨어있는 시민연대, 깨어있는 시민연대. 문재인 대통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시민단체가 아니고요, 정당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지난 3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물론 현역 국회의원을 하나도 포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외당, 원외당, 원내당이 아니라 원외당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등록된 정당 많습니다. 깨시연. 여기에서 부산 서면에 가갖고 이거를 이제 이재명 후보 규탄대. 참 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이 이재명 후보를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다는 것도 참 별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인데요. 거기에서 대형 스피커와 앰프를 통해 갖고 이 11분 27초짜리 녹음을 다 틀은 겁니다. 이민구 깨시연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집권당 대선 후보의 입도 더럽지만, 자막을 이렇게 다 적어놨거든요. 자막을 보니 글도 더럽다. 외모도 칭찬할 게 없다. 모든 게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지경이다. 녹취가 있다. 욕설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들어본 것은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다. 아이고 참. 그런데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그 형수되는 그분은 처음에는 굉장히 점잖게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동생을 부를 때 동호아빠 동호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큰아들 이번에 그 무슨 뭐 노름 했지요, 또 뭐 성매매 했다 이런 의혹을 사고 있는 그 큰아들 이름이 동호니까 이제 큰어머니가 이 조카 이름을 얹어갖고 시동생을 부르는 겁니다. 동호아빠 동호아빠 이렇게. 이제 이 형수도 나중에 감정이 격앙되니까 일방적으로 이 쌍욕을 자꾸 해대니까 이제 이 형수도 나중에는 말을 놓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형수는 존대를 합니다. 시동생한테 존댓말을 씁니다.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CX년이라는 말을 뭐 10번째 하니까 이제 같이 이제 말을 뭐 드자비로 하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변화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시라고 권해드릴 그런 말이 차마 제 입에서는 안 떨어집니다. 평생을 사셔도요, 네, 그런 거 전혀 하실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상황실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본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비방과 낙선이 목적이라면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선거법상 위법한 행위가 된다. 그 이재명 후보도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엄중 대처하겠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그건 그거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또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걸 유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그랬는데,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도 그렇고, 아니 이게 유법이라니요. 비방 낙선의 목적이라면 유법이다? 아니 이거 유포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어떻게 안 미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유법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게 유법이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의 대선 후보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한판 해보자는 겁니까?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것들은 처벌받을 것이다 라고 6가지를 적시를 했어요. 유세차에서 방송을 트는 경우, 자막을 넣는 경우, 안내 멘트를 넣는 경우,
상대방 목소리는 작게 하고 후보의 목소리는 크게 하는 경우. 그러니까 상대의 목소리는 형수님 목소리고 후보의 목소리, 이 형수님 목소리는 작게 하고 후보 목소리는 크게 하는. 근데 제가 직접 들어보니까요, 오히려 형수님 목소리가 대빵 크게 나오고 후보 목소리는 작게 나옵니다. 왜? 전화 통화니까 저쪽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목소리는 작게 나옵니다. 어떤 부분은 잘 안 들려요. 그 대신 이쪽 목소리, 그러니까 이 형수님 목소리는 크게 나옵니다. 이쪽에서 녹음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부분은 빠르게 재생하고 욕설 부분만 정상 속도로 재생하는 경우, 뭐 일반 차량에서 송출하는 경우.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네들이 처벌 기준을 만드는 매우 월권적인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령 10,000번을 양보해서 이런 발표가 나온다면 글쎄요, 법무부가 발표하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든지 사정당국이 이런 입장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네들이 전 국민을 상대로 이 협박에 가까운 처벌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된 6조문, 6개의 조문을 발표할 수가 있나요? 이것 자체, 이런 발표 자체가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포를 해도 괜찮다, 유법이 아니다 한 내용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자물쇠를 잠그는 그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관련 발표는 분명하게 선거법 위반이 아닌지요. 거꾸로. 오늘 조선일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좀 크게 보시면,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이동호가 친구들한테 그랬답니다. 돈 따서 너도 사 먹어라. 저희 제작진은 참 점잖으셔가지고 여기도 목적어를 빼놨어요. 이게 여자를 사 먹어라 그런 뜻이랍니다. 성매매 암시한 글 잇따라 나왔다. 요거는 조선일보 제목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제작진들 제목이 아니고요. 네. 그 내용 조금만 옮겨드릴까요? 이동호 씨가 유흥 다녀왔다. 이재명 후보의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술 처먹고 위닝한 돈으로, 위닝 이겼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도박에서 돈을 땄다 이런 겁니다. 술 처먹고 위닝한 돈으로 6바이인. 이 바이인이라는 말은 도박 참가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참가할 수 있는 6바이인. 어찌 유흥을 하고 왔다. 친구도 사줬다. 뭘 사줬다? 그 뭐야? 뭘 사줬다는 거야? 호떡을 사줬다는 거야? 아닙니다. 니들 또 위닝해서 여자 사 먹어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니들 또 도박해서 돈 따가지고 여자 성매매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조선일보 취재로 나왔는데 6바이인이면요, 적게는 12만 원 정도, 많게는 30만 원 정도랍니다. 그러면은 30만 원으로 잡아치면은 아마 거기 B 코스, 그 분당에 있다는 그 마사지 업소가 B 코스가 그게 유사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코스인데 그게 14만 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친구까지 한 명 데려가서 둘이서 그 유사 성 매매를 했다고 그러면은 14만, 13만, 28만 원 되지요. 그러니까 액수도 딱 얼추 맞아 떨어집니다. 친구들한테 도박 권유했죠. 성매매 권유했죠. 이게 실체인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자기 아들이 유혹에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이 유혹했네 그래요. 아들이 친구들 데리고 가서, 안 그렇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 사과한 거 보면은 자기 아들은 꽤 괜찮은 아들이었는데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됐다. 유혹에 빠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그런데 아들이 정작 SNS에 올려놓은 글을 보니 아들이 돈 따가지고 친구 데리고 가서 성매매 했네요. 돈을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 오피나 갈까요?
XX 한지도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오피나 갈까요? 이것은 오피스텔 성매매를 가리키는 은어입니다. 오피나 갈까? 에휴, 뭐 거기까지 하죠. 네. 근데 또 하나 밝혀진 게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장남 이동호에게 5천만 원을 증여를 했다. 여기 대해서 공세를 펼쳤습니다. 국민의힘 허정환 중앙선대위 상근 부대변인 어제 논평을 냈는데요. 불법 도박에 빠진 아들에게 거액을 물려준 이재명판 아빠 찬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 후보는 합법적으로 증여한 것이다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큰아들에게 5천만 원을 준 건 맞다. 팩트로서 그 자체는 맞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5천만 원 어디다 썼을까요? 집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자동차 샀을까요? 그런데 이 아들 자동차 샀으면 SNS에다가 아빠가 돈 줘서 차 하나 뽑았어 썼음직한데 그런 흔적이 안 보이는 걸로 봐서 이 5천만 원 어디 썼을까요? 도박한 걸까요? 아니면 분당에 있다는 마사지 업소에 가서 쓴 걸까요? 궁금해집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하는 일을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일을 보면은 이런 위기에 대처할 때 국민의힘보다 노련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김남국 의원이요 한 라디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택시기사가 강남에서 손님을 한 명 태웠는데 그 손님이 윤석열 후보 캠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손님이 사과는 오늘 하고 이재명의 아들 문제를 터뜨려서 이 사건 그러니까 김건희 씨 의혹을 충분히 덮고 한 방에 버릴 수 있어. 택시 운전수가 택시를 하고 가는데 뒤에 탄 손님이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이 말을 하기를 오늘 중에 이재명 후보의 아들을 터뜨리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덮고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그러니까 택시 운전수의 말을 빌어서 이거는 야당이 산 기획이다. 이재명 후보 뭐 도박하고 성매매하고 이거는 야당의 기획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얼핏 들어도 얼토당토 않지요. 택시 운전수를 인용을 하는 걸로 봐서 그랬는데 박광온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린 공감TV에서 후보의 아들 문제에 모 언론이 개입해 공작했다는 주장을 폈다. 여기서 모 언론은 조선일보 말합니다. 조선일보가 윤재명 후보 아들이 도박을 했다는 거 특종 보도했거든요. 이러한 공작설은 우리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나 우리 당 의원들이 직접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괜히 공작이다, 기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 좋다라는 걸 브레이크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뉴스는 이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큰 뉴스는 여러분 재산세 내시죠? 집을 가지고도 재산세, 어디 밭되기, 땅되기 좀 있어도 재산세 다 내셔야 되죠. 플러스 종부세까지 내셔야 되죠. 공시지가가 오르면 오른 만큼 더 내야 되시죠. 내년에 아마 2배쯤 내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고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스톱! 이런 겁니다. 공시지가를 금년 공시지가의 2배쯤 내년에 올린다. 이게 이제 현 정부의 스케줄이었는데 거기다 갑자기 스톱!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스톱하면 뭐 우리야 좋죠. 세금 덜 내고. 그러니까 금년 수준의 세금 혹은 작년 수준의 세금만 내고 내년에 하늘같이 떠오를 수 있는 뻥튀기가 뛰어오를 수 있는 그 종부세 뭐 무슨 세금 재산세 이른바 보유세 그거 스톱.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하자 오늘 아침에요. 이 방송 시작이 얼마 전에 당정 회의를 열었답니다. 당정 회의를 열어서 뭐 재산세, 종부세 납부 유예를 하고 그다음에 공시지가도 뭐 동결하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 후보가 한 말씀 하시면은 그 말이 땅에 떨어질세라 얼른 주워가지고 이제 담아서 또 뭐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데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지난번 4.15 총선 때도 더불어민주당은 뭐 검토하겠다 한 다음에 제대로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선거를 코앞에 두고 세금 올리지 않을 테야. 금년 작년 수준에서 동결할 테야. 우리 검토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유권자 규만 달달하게 만들어 놓고 세금은 또 세금대로 걷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검토 중이다. 이 검토자가 들어있는 그런 표현은 일단 무시하시는 게 좋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참 그 윤희숙 전 의원 국민의힘 공동 상대위원장 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 한 해 대책만 말하면서 청와대와 각 세우는 척하는 게 바로 국민을 상대로 밑장 빼기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시중의 화제 언어는 밑장 빼기입니다. 이재명이 밑장 빼기 하고 있다. 야바이꾼들이 하는 사기 행위죠. 밑장 빼기. 화투에서 밑장 탁 빼가지고 그걸로 딱 맨 위에 걸 하나씩 까줘야 되는데 밑장을 빼서 까주는 게 밑장 빼기입니다. 윤희숙 전 의원이 참 말을 잘 만들어요, 그죠? 네, 밑장 빼기다. 그러니까 뭐 그냥 느낌이 탁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 이재명 후보의 문재인 정권하고의 차별화 그러면서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재명 후보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공시지가 현실화라고 하는 것은 공시지가가 있고 매매가, 시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똑같이 만든다. 이게 현실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시지가를 시세의 90% 선까지 끌어올린다. 그래서 세금을 몽땅 매기겠다. 이게 이재명 후보가 2년 전까지만 해도 했던 얘기인데 이제 선거가 코앞이고 유권자 귀를 달달하게 잡고 표를 긁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말을 바꾸는 겁니다. 공시지가 스톱!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당정 회의를 또 열어가지고 뭐 검토한다 그랬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전기료 이거 올려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하는 바람에 한국전력만 지금 죽어나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참다 이거 올릴까 말까 하고 뭐 오늘 발표한다면서요. 그랬더니 이것도 동결적으로 의견이 기우는 것 같고요. 또 내년 1월 달에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 있지요. 기업이 성장하고 뭐 외형이 커져나가면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거 말고 국가가 취로 사업해가지고 일자리 만드는 거예요. 내년 1월 달에 57만 개 만든답니다. 한 달짜리가 될지 두 달짜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일들을 선거를 코앞에 두고 여러 가지 다른 일은 뭐 일자리 창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뭐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 이제 잠시 유예키로 결정했다 이렇게 이 귀에 달콤한 얘기로 속삭일 텐데요. 그런 말들은 다 다른 말로 바꾸면 현금 살포 그리고 희망 고문 그리고 밑장 빼기.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